화학결합에 총 3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 기억하지?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리고 금속결합.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중에서 무엇을 했니? 이온결합을 했지.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공유결합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었어.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그 전자를 받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공유결합은 바로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이란 말이지.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쪽 비금속도 줘라고 할 거고 또 다른 비금속도 전자를 받으려고 할 거잖아. 이 중에 누가 주는 애가 있어야 전자를 줄 수 있을 텐데 주는 애는 없고 달라고만 하니 둘 사이의 결합이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비금속들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결합을 하려면 서로 달라고만 해서는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가장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으로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하는 애가 바로 물이잖아.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애의 비금속 사이의 공유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고자 해. 자, 먼저 산소. 산소는 원자가 전자수, 즉 최외곽의 전자수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바로 얘는 6족이니까 6개의 전자가 있었을 거야. 자, 6개의 전자니까 전자를 점으로 찍어보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점으로 찍어줄 수가 있었어. 이렇게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표시하자 루이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라 루이스의 전자 점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 자, 그러면 이 중에 산소의 최외곽에 전자 6개는 점으로 다 찍었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옥텟 규칙이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전자가 8개가 돼야 돼. 근데 그 옆에 결합을 하려고 온 애가 수소야. 수소는 비금속이므로 전자를 주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수소가 전자를 여기다 내놓고 우리 같이 써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산소도 그래 같이 쓰자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수소가 하나 결합을 하자. 산소의 전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으로 늘어난 효과가 된 거야. 아, 산소 입장에서 방법을 찾았단 말이야. 어떻게? 또 다른 수소랑도 같이 쓰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같이 쓰기로 결정이 난 이 전자의 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유 전자쌍을 이루며 결합을 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물이라고 하는 H2O는 수소가 2개가 오면서 공유전자쌍을 2개 가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 공유하지 않은 원래의 산소의 전자쌍도 있어. 우리는 이것을 비공유 전자쌍이다 라고 해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의 전자쌍이 0개에서부터 4개까지 움직이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자가 결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이루면서 결합을 이루어간다. 이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할 거야. 자, 이러한 형태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 자,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가운데 질소를 중심으로 질소가 원자 번호 7번 그리고 5족의 원소. 그러므로 바깥쪽 껍질의 전자의 수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여기에 수소가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합을 수소가 총 3개랑 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공유전자쌍 3개와 비공유전자쌍 하나를 가지고 이루어진 화합물이 바로 암모니아가 된다.
자,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매번 점으로 찍어서 화학식을 쓰기에는 불편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중심으로 비공유 전자쌍은 살짝 생략을 하고 공유 전자쌍만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서 화학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질소도 한번 해볼까? 위에 비공유 전자쌍은 살짝 생략을 하고 수소와 수소가 이루는 결합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각 원소와 원소 사이에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일 결합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한 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두 쌍이 되거나 세 쌍이 될 수도 있어. 두 쌍인 애들은 이중결합이라고 하고 선을 동시에 두 개를 그어줄 거야. 바로 그 예로 내가 산소 기체를 예를 들어볼까 해. 자, 산소는 6쪽.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에 또 다른 산소도 같은 원소이니까 당연히 6쪽 또는 16쪽 원자가 전자수 6개, 체외각 전자수 6개. 그래서 서로 결합을 하고 났더니 이미 아까 수소와 같이 가운데 공유전자쌍을 하나 그려줬어. 그리고 나서 양쪽을 다 그렸는데 아쉬운 부분이 생겼다. 무엇이야? 이쪽 산소의 요 아래 부분과 이쪽 산소의 요 아래 부분의 전자가 서로 하나씩 있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끼리 서로 결합을 하자가 되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가 들어오고 이쪽으로 하나가 더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이 안에 있는 결합을 이루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산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네. 이렇게 그려주면 우리는 이것을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분자에 따라서 원자가 가지고 있는 바로 최외각 전자수에 따라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도 두 개로 이루어질 수도 세 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공유 결합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 자, 이러한 공유 결합도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결합 에너지. 공유 결합의 에너지도 이온 결합 때처럼 그래프로 결합 에너지를 그려줄 수가 있다. 자, 공유 결합을 이루는 두 원자가 떨어져 있을 때 서로 가까이 왔을 때 서로 겹쳤을 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당연히 가까워지면서 결합을 완전하게 이루었을 때가 제일 안정이 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을 하게 되니까 에너지 값이 낮아지게 되겠지. 그리고 이 사이의 전자의 반발력에 의하여 안정된 상태는 이렇게 이루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의 이 에너지가 바로 공유 결합의 에너지가 될 것이고 바로 이때의 결합의 길이가 핵간 거리를 이루게 되면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이룬 거리가 될 거야. 이때 같은 원소로 산소 또는 H2 수소, 지난번에 우리 이온 결합에서 기체가 발생했던 Cl2 이렇게 되게 되면 전부 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을 때 핵간 거리를 반으로 나누면 바로 원자의 반지름이 될 거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지. 물론 서로 다른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이라면 얘를 반 나눴을 때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는 용어는 사용이 안 되게 된다. 이해가 됐어?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유 결합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의 특징을 보던 것처럼 공유 결합의 특징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 특징.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고체로 이루어 줄 수가 있다. 자,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 공유 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두 번째, 이 물질을 액체, 그래서 물에 녹이거나 가열해서 액체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온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전자를 바깥으로 내놓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것이 공유결합의 특징이겠지? 또 하나, 이렇게 공유결합을 만들어낸 결정의 종류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결정을 원자 공유결정이라고 부르겠네. 자, 이런 원자 사이의 결정은 어떠할까? 공유결합이 굉장히 단단한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도 강하지만 이 원자 공유 결정은 훨씬 더 결합력이 강하게 되는 거지. 자, 원자 공유 결정에 얘가 뭐가 있는데 이렇게 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 늘 좋아하는 거, 조그맣고 반짝이고 엄청 비싼 거,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가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굉장히 강한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원자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분자가 기체로 날아다니고 있다가 온도가 낮아지고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결정을 이루는 고체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의해 분자도 공유 결정을 이룰 수 있다. 대부분 분자 사이의 공유 결정은 결합력이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승화가 조금 잘 되는 물질로 우리가 확인을 해주게 되지. 자, 그러면 이러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지난 시간에 이온결합에서 전기분해를 시켰던 것처럼 얘네들도 전기분해를 시켜보면 어떠할까? 그래서 세 번째, 전기분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 아까부터 보던 공유결합 물질의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 물질은 물이잖아.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비금속이니 아마도 기체가 발생할 것 같아. 그래서 시험관으로 준비를 해서 실험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극의 발생이 되는 기체를 받아보도록 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번 나눠 놓고 실험을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플러스 극에서는 이라고 해보자. 자, 물이 아이고 갑자기 이가 왜 튀어나오지? 물이라고 하는 애가 플러스 극으로 오면, 자, 이 물이라고 하는 애가 플러스 극에 오면 이 플러스 극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온 결합을 살짝 생각을 해봐. 이온 결합은 플러스 극으로 마이너스 이온이 왔었단 말이야. 그리고 안정된 중성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어버렸지.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진행시킬 거야. 자, 전자를 잃어버린다면 그나마 산소와 수소 중 이온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될 수 있는 건 그나마 우리 수소밖에 없네. 그래서 수소가 이온이 되고 전자를 바깥으로 내놓으면서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될 거야. 자, 거리가 조금 머니까 약간 안쪽으로 당겨서 다시 한번 써볼까? 자, 전자를 빼면 수소가 이온이 되고 전자를 바깥으로 빼앗겼으니까 이미 빠져나간 거라 전자는 안 써줘도 되겠다. 그리고 더하기 산소가 될 거야. 근데 산소는 기체잖아.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산소는 산소 2가 되어야 되겠어. 산소가 2개 있으려면 여기가 2가 붙어야 되겠고, 수소는 모두 4개가 발생이 되며 빼앗긴 전자 역시 4개가 나오게 되겠네.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아. 이 H2O 화살표 4H 플러스 더하기 O2 그리고 4개의 전자,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물 분자가 이 전자를 받게 되겠지. 그리고 반응을 하게 될 거야. 자, 전자를 받으면 주고받은 전자의 수가 같아야 한다 그랬으니 4개의 전자가 들어올 것이고 이걸로 이온이 가능한 것은 산소 2 마이너스 이온이 되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아. 자, 산소 이온이 되면서 산소가 지금 4개 전자를 받으려면 2개가 필요해지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2개가 나오고 얘도 2개가 돼야 개수가 맞아지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개수를 맞춰 놓고 우리가 전체 반응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는 아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흔히 보던 식이 아니니 정리를 하고 나면 좀 보던 식이 될 수도 있잖아. 자, 정리를 해보면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거 물과 물이 2개가 있으니 4H2O 더하기 4개의 전자 화살표 4H 플러스 더하기 2O 2 마이너스 더하기 산소 그리고 수소 2H2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뒤에 4개의 전자가 추가로 발생이 됐다. 생각보다 식이 길어졌네. 제외하고 다시 식을 정리하면 4H2O 화살표 요것과 요것이 둘 다 이온이잖아. 이온을 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2H2O 되겠지? 그리고 O2 더하기 2개의 수소 기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드디어 이 식을 다시 옮겨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지겠어? 그러면 4개의 물 분자에서 2개의 물 분자를 빼고 나니 2개의 물 분자는 분해가 되어 산소 기체와 2개의 수소 분자로 만들어진 기체를 발생시킨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앞에 개수가 산소와 수소의 비가 1대2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준 거야. 그러면 볼까?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뽀글뽀글 발생한 얘는 산소가 되겠지. 산소는 요만큼. 자, 마이너스 극으로 가볼까? 마이너스 극에서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한 건 수소란 말이야. 그러면 수소가 또 뽀글뽀글 발생을 해서 수소의 기체는 이만큼 그래서 H2가 되겠지. 그때 산소와 수소의 부피비는 우리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가 곧 몰비라고 했고 그것이 부피비라고 했으니 산소 대 수소의 부피비는 1대2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기본적으로 물의 전기분해다라고 하는 식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를 풀었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공유결합에 의한 여러 가지 특징과 물의 전기 분해까지 확인했다. 금속결합이 마지막이 되겠네. 다음 강에서 만나보자.